네,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옵션 만기일 이틀 전이죠. 옵션 포지션을 자꾸만 오전 오후에 일단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오전에는 시장을 내리는 쪽으로 현물을 쏟았다가 또 오후에는 선물까지 같이 올리면서 코스피 기준 2200포인트대까지 또 끌어올렸어요. 그러더니 또 막판에는 또 240분봉 라인 밑으로 또 끌어내리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오전 11시까지는 급락 포지션으로 보이다가 750 이탈했다가 또 480 라인까지 이탈했다가 482 이동평균선 라인까지 이탈했다가 여기 보시면 이탈했다가 다시 종가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757포인트 근접해서 갖다 놓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그랬고요. 3일 동안 지금 계속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물론 멀리 보면은 넓게 보면은 크게 뭐 출렁임도 없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그렇죠. 그 전에 변동성이 더 컸던 시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만 짧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은 소형주, 중소형주에는 사실 움직임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어요. 거칠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뭐 10% 이상 떴다가 다시 뭐 보아봤다가 막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오후장에서는 대형주를 끌어당기면서 셀트리온이나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겠고요. 신라젠,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인데 어쨌든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지만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오전에 이제 밀어내면서 심리를 좀 악화시킨 주요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안트로젠이 악재가 나왔었어요. 일본에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밑거리를 달고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시장 심리를 좀 회복하고 주도주들이 조금 끌고 올라오면서 어제는 이제 DR잼이었고 오늘은 어 저거 뭐야 ABL 바이오나 또 뭐가 있었죠? 전진바이오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골고루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머큐리도 있었고, 거래대금 자체는 코스닥에서 머큐리가 제일 잡아먹었고, 코스피에서는 한진칼이 어제 이슈로 이제 안 좋은 소식으로 올라갔던 한진칼이 거래대금을 5천억 가까이 지금 잡아냈네요. 4,900억이 나왔네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대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 좀 집중돼 있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오후장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은 오늘 EU하고 회담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회담 결과를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간 관망하는 흐름 혹은 약간 매도에서 축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틀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죠, 중국도. 그래서 결과를 좀 보고 다시 끌어당기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뭐 추세 깨지도 않았고 중국 증시는 뭐 일단 가는 흐름 속에서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미국 증시도 계속 신고가, 나스닥도 지금 또 고가를 또 뚫어냈죠. 완전 최고가는 아니지만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나스닥도 지금 계속 최근에 12월까지 완전 폭락시킨 이후로부터 계속 그 추세에 이어져서 지금 30% 가까이 시장이 30%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장이 상한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평균적으로 상한가를 보인 거예요. 폭락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다 오른 거죠. 뭐 대중엔 더 센 거는 뭐 60 상한가에서 2배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많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제가 계속 나스닥은 무너진 게 아니라 720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때 그때 이거 여기선 나스닥은 여기가 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고가 돌파하러 갈 수 있는 자리다. 다시 그 자리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각도 세워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평범한 각도를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또 각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각도를 높여가지고. 하여튼 지금 뭐 여기서 또 약간 무너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고가를 가서 골디락스 장세, 자리 잡는 장세가 또 펼쳐질 거고. 그러다가 또 한번 또 출렁일 거고. 이런 게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10년간. 나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지금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지금 계속 소식은 안 좋은 소식에 좀 집중되고 있죠. 지금 경기 침체 전망이 좀 더 악화되고 있고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는 정점을 통과했다는 어떤 지표들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경기의 최정점 라인을 통과해서 회복세가 펼쳐진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앞서서 경기는 6개월,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말씀드렸고 10월달 마지막에 10월 마지막부터 안 좋았던 그 바닥을 찍었던 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그 지표로서 나타나는 게 지금 시점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돌아 올린다라는 신호가 보이면 또 주식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러 또 단기 고점을 찍으러 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또 출렁임이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겁니다. 어쨌든 전망은 2019년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40분봉을 이제 사수한 거예요. 480 이동평균선 라인을 이제 사수한 겁니다. 코스닥이 다시 한번 3월 한 달 동안 밀어냈다가 다시 사수해낸 상태입니다. 마치 제가 요거 3월 달에 내린 요 한 달 동안 내린 게 언제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랑 유사하다. 2017년 11월 말에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요때죠. 시장이 가다가 조정받는 요 시기, 각도는 달라요. 각도는 다르지만 굉장히 흡사하고 이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주도주의 움직임 또한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시기잖아요. 이때. 신라젠. 그쵸? 이거는 시장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세 전체 골고루 나왔던 거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 다시 반등 나오면 신라젠도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회복세. 아직은 뭐 회복이 강하게 뭐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때 대형주 당연히 끌어당기겠죠. 대형주 없이는 못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끌어당기겠죠. 775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고 800포인트 여기 지금 라인들 물론 이때처럼 괴물처럼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각도를 세워서 올라갔기 때문에 골디락스 장세 정도 서서히 자리 잡는 중요한 라인은 지금 통과를 하고 있다. 오늘 안착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러나 이틀 동안의 변동성 장세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은 또 걱정할 것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틀이 마침 또 뭐예요? 변동성이 왜 더 커질 수가 있냐면 이틀 뒤 옵션 만기일이 또 마침 무슨 날인가요?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나왔을 때 빅텍 급락하고 대북주들 딱 한번 장대 양봉 나온 거 기억하시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딱 나왔을 때 처음에 그때가 빅텍이 급락한 날 이거 보면서 유난이죠, 유난. 3월 25일. 그러면서 아직도 빅텍은 뭐 추가 급락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조만간 또 나올 수 있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지 한 번 더 챙겨줬다가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딱 마침 옵션 만기일이네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틀 정도는 이 변동성 장세를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요게 지나가서 한번 뭐 만약에 변동성이라는 것은 위로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아래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위아래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렁임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또 다시 정상 파동으로 달리면서 그 다음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대북주 이 대북 관계를 봤을 때 1차 북미회담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 2차 북미회담 올해 2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사실 요 사이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겠죠. 가는 과정의 시초일 뿐이에요. 사실 쭉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떤 뭐 예를 들어 이게 종전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처음에 이제 북한과 대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게 어느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면서 간다고 말씀드렸죠. 목표를 향해. 이 장기적인 과정이라고요. 근데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1차 회담, 2차 북미 회담, 3차 북미 회담 이렇게 가겠죠. 그 사이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그냥 극히 일부일 뿐이지 여기가 종점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나온 날에 어떤 중대한 중요한 결정 사항이 나오지 않고 뭐 별 볼 일 없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또 흐름이 또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꺾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펼쳐질 내용들이 더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대북주들도 어떤 옥석이 좀 가려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요. 진짜 셌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는 뭐 그런 흐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다 보면은 다시 또 대북주 찾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긴 전망을 가지고 다른 뭐 수소처도 물론 미래의 먹거리지만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더 긴 전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일단 그때 이제 변동성 장세를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틀 동안 조심하셔야 되지만 크게 또 하루살이처럼 또 하루 막 크게 움직인다고 거기서 아둥바둥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야를 좀 넓게 보셔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내용은 오늘 개인들이 한 700억 정도인가요? 좀 많이 사다가 반 정도를 또 팔면서 끝났어요. 개인들은 지금 매도 욕구가 강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사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 욕구가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매도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시장을 개인들이 편안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랑 계속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보는 것으로는 계속 이게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시장이 언론 뉴스에서는 자꾸만 지금 안 좋은 소식들 들리고 경기 침체 어떠니 막 계속 들리고 그런 상황인데 주식은 자꾸만 저점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자꾸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적이에요. 옵션 만기를 전후로는 외국계 자본이 좀 주도합니다, 시장을.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의 힘이 더 세요. 움직임 자체가.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들어와도 거기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 원래 그렇지만 더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는. 그 다음에 오늘 또 체크를 해줄 것은 딱히 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대형주 위주로 오늘 막판에 만들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지수의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소형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크게 지금 몰라요. 나몰라라지만 대형주 시가총액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자금이 집중되는데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종목이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지금 주워 먹는 것들이 더 주어서 그러니까 그게 전망 자체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악재가 생겨도 자꾸만 지지받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안트로젠 같은 거죠. 특정 라인에서 어떻게 계속 시스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토 쪽, 자동적으로. 뭐 이게 뭐 의도했던 하여튼 거기서 매수세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밑꼬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었고 중량주급 이상에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주목받는 종목들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어쨌든 대형 악재잖아요. 생명과 코오롱 생명과 대형 악재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고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은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몰라요. 이런 뭐 17,000원에 잡힐지 더 내려가서 15,000원에 갈지 10,000원에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점 분위기 잡혀고 나서도 한참 또 횡보할 수도 있는 거라 매매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각도 높여 쏟아지면은 그건 뭐 매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온 상태니까 관심을 일단 끄시고요. 뭐 물론 여기서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고 하시는 습관. 그리고 해봤자 지금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이 최소한 1000개는 될 것 같아요. 얘를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최소한 10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2400개 중에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매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될 때. 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매도하고 나간 상태 혹은 주요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관심을 갖지 말자. 그게 아니라면 전망이 괜찮은 시장에서는 그게 그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다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누군가는 잔뜩 쥐고 있다면 결국에는 중소형주의주로 먼저 중소형주들은 다 갑자기 튀어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메타랩스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탈 거래가 없었던 종목 중에 티어로 오늘 바른손도 있었네. 바른손 이거 내려올 때 거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물론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다시 튕겨져 뭐 많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저 시트리죠. 계속 설명드려요. 매도 거래가 없습니다. 튕겨져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EID 이런 것도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 없이 밀리다가 튕겨져 올라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내용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내용 없이 야 이거 왜 올라가? 대체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 사유가 하나씩 나오겠죠. 이미 주가는 먼저 올라간 뒤에요. 시장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에서도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는 먼저 반응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의 불균형은 어쩔 수 없죠. 회사에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난데없이 딱 튀어나와요? 대형 호재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그 호재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고 회사 관계자가 됐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쉬한다고 한들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는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 누군가는 이게 2,400개 종목에서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알아도 이건 모르고 이걸 알아도 이건 이거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산재되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보의 불균형 주체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금을 만약에 500억을 가진 500억을 준비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래. 뭔가 내용이 있는 것에서 하려고 하겠죠. 아무거나 그냥 다트 던져가지고 하겠어요? 제비뽑기해서 하겠어요? 아닙니다. 다 향후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집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매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일단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주식이 있어야 되죠. 주식을 모으는 과정을 포착을 했다면 얘네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작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집을 해놨다면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금은 그게 순차적으로 언제 튈지 모르겠지만 출발해서 나중에 얘 왜 올랐어? 나중에 뉴스거리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짧게 하다가 또 3,000% 빠졌는데 자
하여튼 요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은 배당금이 입금이 하나씩 될 거예요. 주주총회 이후 한 달 이내에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12월 26일 18시 기준으로 보유하셨던 거 기억하셔서 배당금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보통은 이제 4월 대부분 4월 말 4월 달에 다 입금이 돼요. 배당이 나오는 회사. 배당은 모든 회사가 주지는 않지만 잉여금을 분배를 할 수 있는 분배를 해주는 쪽으로 결정하는 회사들은 배당금을 주겠죠. 그래서 그거는 각각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네. 여유가 있는 회사, 잉여금이 있는 회사, 주주들한테 이제 환원 해주는 회사들은 배당을 지급할 것이고, 아닌 회사는 그 자금을 재투자를 하거나 회사에 남겨두려고 유보금으로 쌓으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시에 다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내일 상황에 따라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한미정상회담은 하루 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자, 마치겠습니다.